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 주장하느냐 하면 역사를 정돈 안 하면 이제는 광주 사태가 광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 사태가 머지않아 한국이 다음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지금 건국 후 75년 동안에 북한이 완전히 남조선을 장악했어요. 장악했다는 증거가 뭐냐?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저 프랭카드 도표 보여주세요. 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반이 북한한테 속아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로 가자, 경제를 성장하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방제 통일, 이건 적화 통일과 같은 말입니다.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끄는 세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도 좀 복잡해요. 내가 그래서 전북에 이 프랭카드를 10만 장을 붙이려고 합니다. 왜? 국민들이 거짓의 사기를 당해 있으니까. 이 말의 핵심 한마디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건 북한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이재명을 찍습니까? 이재명의 정책의 제1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전쟁 없이 연방제로 통일하자. 이건 사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거기에 넘어가 있으니 다음에 광주 사태는 광화문에서 16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만 명 죽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 극도로 확대된 상태인데 좌파가 아니에요. 북한한테 속은 세력이 국민의 절반인데 이 사람들도 절대로 양보 안 할 것입니다. 계속 저렇게 가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우파 국민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길 수 있나요? 그러면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제2의 광주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다 먹었는데 저 정강훈 개새끼 하나가 나타나서 국민들을 자꾸 설득하고 깨우니까 북한이 나를 욕하는 거라 보세요. 지금 한국 전체 중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런 욕은 안 해요. 지금 가장 강렬한 욕을 하는 사람이 저고,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다시 복귀가 됐어요. 아마 북한이 이제 욕하는 것이 정강훈으로부터 김관진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나를 욕한 걸 한번 보세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북한이 나한테 욕하는 겁니다. 자, 쭉 보세요. 이 욕하는 걸 보라고요. 정상사고가 마비된 깡패무리, 가론유다의 무리들이 뭐 계속 올려봐요. 별놈의 욕을 다 하고, 죽여서 지옥불로 던져라,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오만 욕을 다 하는데, 문제는 언론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언론인 여러분들이 북한의 이 구호를 그대로 따라서 보도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강훈 편을 안 들고 북한 편을 드는 거야. 모든 언론들이 다 그래요. 모든 언론들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말을 뭘 잘못했어요? 언론인 여러분, 공개적으로 질문하세요. 내가 뭘 말을 잘못했냐?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들, 특별히 JTBC를 중심하여 MBC, 그 다음에 SBS, KBC, 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뽑아왔어요. 쭉 한번 내려주세요. 쭉 내려보세요. 나에 대해서 욕한 거. 천천히. 자, 보세요. 이번에 광주 사태 내가서 발언한 것도 이미 벌써 망언이라고 보도한다. 망언이요? 아니, 광주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광주 사람이 아니고 북한의 고정간첩이라고 말한 것이 망언입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언론이 날 보고 망언이라고 왜 기정사실을 하는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대한민국한테? 나는 그동안에 애국운동을 하면서 근대사를 목숨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YTN. 자, 왜곡 발언 정광훈 목사. 내가 왜곡했어요? 계속 올려. 경찰 수사. 비주류였던 정광훈 성장기 증오 먹고 쭉쭉 큰 거 다 올려서 SBS. 자, 계속 올려주세요. 이게 뭐야? JTBC가 한 거 왜 안 했어? 세상에 우리 교회 문제도 보세요. 정광훈 500억 받고도 안 나가고 또 주민들 협박하고 있다. 이 중간 과정의 얘기는 다 말할 것 없어요. 또 뭐냐면 7배를 보상받고 84억이면 될 것을 7배를 보상받고도 정광훈은 버티고 있다. 이렇게 기존 언론들이 계속 보도한다고. 아니, 이것은 박원순이가 84억을 우리 교회 통장으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합의도 없이 쏘아놓고 건물과 교회를 나가라고 한 거야. 그게 사기라고, 사기. 그래서 내가 양보를 해서 500억만 받고 합의를 했는데 이 사람 가려고 땅을 정해준 데 가서 청약을 했더니 땅을 60평 줄여놨어. 또 사기친 거야. 근데 이런 말은 하나도 보도 안 하고 500억 받고도 정광훈이가 또 고집 부리고 있다. 이런 것만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JTBC, 당신들이 언론이냐 말이야, 언론이냐고. 이거 말고도 다음에 만날 때 나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언론단 문구를 100개를 내가 찾아가지고 보도해 드릴 테니까 단 하나도 나는 거기에 실수한 거 없어요. 아니, 자,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기자님들 한번 질문해요. 정광훈,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 앞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3번 깜빵 갔다 온 죄밖에 없어요. 그럼 문재인이가 왜 나를 3번 깜빵에 넣느냐? 자, 보세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종로경찰서를 지시해가지고 정광훈 구속시켜라 해서 내가 3번 구속됐습니다. 구속돼서 무죄로 받고 나오니까 종로경찰서에서 나를 조사한 수사관이 우리 교회를 쫓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무죄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무죄로 나올 줄 알면서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고 조사했어? 그랬더니 못 살게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정광훈 구속시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광주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 그런 실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3번 감옥 갔다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유우파의 지도자들이요, 저 국민의힘 정당 저 정치인들이요, 당신들이 나 같은 상태에 나같이 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한 놈도 나올 사람 없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 서 있기도 힘든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한 한국 교회를 북한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감동 먹은 분이 누굽니까? 장경동 목사입니다. 장경동 목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형님이 무슨 교회가 없어, 성도가 없어, 이쁜 마누라가 없어, 자식이 없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양내리가 없어, 뭐다로 이렇게 욕을 먹냐 이거야. 그래서 장경동 목사도 열받아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장인 목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각 도시의 최고의 대표 목사님들이 다 나와 함께 애국운동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인 세계단체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3개가 지난부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내가 사정했어요. 사정. 여의도 이영훈 목사님한테, 그리고 지금 한기총 회장님은 정소영 대표님한테 사정했어요.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돼야지, 한국교회가 민족을 신망시키면 되겠냐.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 하기로 완전히 서명해버렸어요. 끝장났어요. 끝장났어요.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10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신내교, 순복음, 개혁처, 그 다음에 여자교단 목사님들 할 것 없이 10대 교단의 모든 목사 장로들은 이 애국운동에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137년 동안의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모든 것에 교회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이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못하니까 모든 욕을 다 먹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 힘을 합쳐서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완전히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궁금한 기자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애국운동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는데 여기에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100분의 1은 반대야. 100명 중에 1명은요 북한 편이야. 목사님들이 북한 편이야. 그래서 이 모든 용어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요 반대요?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때는 할 수 있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이 키워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장 세워서 반드시 자유통일 G2국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 돼요 안 돼요? 황준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장군님은 육사 당연히 나왔고 1사단장을 했고 가장 대한민국의 군대의 핵심 1분단장을 했습니다. 자유통일 부대에서 지휘하다 오셨습니다. 왜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되는지 오늘은 메이저 언론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듣는다고요.
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에 외침을 거의 1000번 받았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긴 전쟁도 있지만 졌습니다. 자,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지금 약 70여 년간 처음으로 전쟁이 없이 지냈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뤄낸 세계에서 딱 하나뿐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휴전 이후에 겪지 않은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전쟁 시에 우리 군은 창설 초기였습니다. 치안 유지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남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우리 군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군은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북한이 한국 전쟁 이후에 5.18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우리 남한을 침범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이도 여러분 주한미군이 없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G10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 중에 여러분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 이 5개 국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했더라도 극심한 피해를 본 국가이거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패전국가이자 독일도 패전국가이자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세계가 놀라는 선진국이 되었느냐? 여러분 국가 안보와 군사 대비에 써야 할 재정을 미군들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미국이 같이 국가 안보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미군이 가장 오랫동안 또 많은 규모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입니다. 자, 그런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973년에 베트남이 평화협정 중에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라는 파리 평화회담을 거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남겨뒀는데도 불구하고 군화도 제대로 없었고 소총밖에 없었던 월명군에 졌습니다. 1년 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75년에 패망했을 때 왜 패망했느냐? 지금 역사가들이 다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월남의 간첩에 동조하는 세력들, 그 중에서도 신부 성녀들, 성직자들까지 간첩들의 속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트남 인구 2천만 중에 이런 간첩들과 간첩들에서 놀아난 인원은 9만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0.5%였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됐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 북한의 진영을 따르는 간첩들과 주사파들입니다. 친북, 북한 우리의 동포들을 구하려면 김정은이는 빨리 없애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친중, 여러분 5천년 동안 가장 우리나라를 많이 침범하고 우리를 석국으로 이긴 데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사유통일을 이후에도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북, 친북, 친중, 여기에 반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거의 40%라는 것입니다. 0.5%의 간첩들과 놀아난 국민들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의 패망을 눈여겨봤습니다. 자, 이제 40%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구분을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진실과 거짓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속입니다. 왜곡합니다. 선동합니다. 여러분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근대사 나라 세우기 여러분 국민 계몽운동을 하는 것은 5.18의 진실을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논쟁은 절대로 누구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4.3 사태 여순 반란 사건 지금 거의 40-50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실이 과연 간첩과 북한 세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과연 무기고 탄약고 경찰서 습격은 우리 선량한 광주 시민들이 했는지 그리고 왜 유공자가 이렇게 많은지 왜 유공자를 선정할 때 다른 것은 다 보훈처에서 했는데 왜 광주시청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우리 한미 동맹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주한미군 한미 동맹은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주한미군 때문이 아니고 한미동맹 때문이 아니고 나아가서 한미일 공조는 우리 통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우리 광화문 세력의 도움으로 정권을 찾은 이상 이런 역사적인 정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철훈 박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고 이 대한민국을 누리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고생했지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승만이고 박정희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있는 직파 간첩이 남한에 와서 있다가 저 정찰총국에서 소환을 해요. 야, 너 2년 지났으니까 북한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북한 간첩들이 북한으로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맛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국정원에 와서 자수한다 그러죠. 자수. 이렇게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다. 대한민국. 이 모든 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고 5대 기동, 4대 기동으로 그보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휴전협정을 정말로 이승만이 천재적 기질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비춰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할 때의 이 설입니다. 이충훈 박사님이 찾아낸 건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한국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맨 처음에 미군이 왔을 때 미국은 자기네들이 곧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트루만이 될 정도로 미국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뭐 한 1년 동안만 열심히 싸우고 한 반년 그 이후부터 계속 휴전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한이 38선을 흩뚫어놓은 이상 여기서 통일을 해야지 전쟁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휴전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휴전 정책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인한 사람 세 사람이 김일성 북한군 사령관입니다. 가운데가 팽덕회 중공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클락 미군 사령관입니다. 윌리엄 클라크 장군이 서명하기 2달 전인 5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휴전에 너무나 반대하고 휴전에 반대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맺어달라 했을 때 저 장군이 미국이 한국하고 동맹 맺으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휴전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사인했으면 미국 나가는 거예요. 미국 나가고 나라 없어지는 것인데 저거를 사인하는 것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미 동맹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승만 사인 있어 없어요? 이승만이가 왜 사인하느냐? 사인하면 전쟁하던 40만 명의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미군을 붙잡아 놓으려고 이승만은 사인 안 한 거예요. 그때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는 미군이 평택에 지금까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승만 때문에 휴전협정에 사인도 안 해가지고 미군이 붙잡혀 있는데 이걸 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야. 문재인이 이제 6.25 전쟁을 휴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지가 사인하려고 종전협정하자, 평화협정하자. 그래서 주한미군을 이제 돌려보내고 전쟁 없이 연방제 통일로 하자.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게 왜 사기인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평화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이 세상 어느 경우에도 평화를 부르짖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조약이 하여간 뭐 1860년까지 8,000개가 넘었습니다. 이 8,000개가 넘는 평화조약이 평화를 유지한 평균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만에 다 전쟁 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북한 측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평화조약 맺자는 얘기는 북한하고 평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보내고 그리고 한국을 공산통일이 돼도 좋은 상태 그런 상태로 그대로 몰아가는 그 꼼수를 평화협정을 맺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신앙처럼 주장하는 건데 주한미군 철수 이재명의 생각의 제1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내가 가슴이 지금 보세요. 평화협정, 종전협정 하면 돼요, 안 돼요? 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과 문재인이라면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국민들의 절반이 거기에 사격에 걸려 넘어가 있다고. 그런데 다행은 이재명을 찍은 1614만한테 그 선거 전에 조사를 해봤어.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좋냐 안 좋냐. 이재명을